근데 어제 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 이 문제입니다. 네. 자, 거기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 일면들 보면 매우 곤혹스러워하거나 내지는 매우 힘들어하거나 눈 감고 있거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사법부 사법부 수장 조리돌림이다, 사법부 뭐다 이런 식으로 조중동에서 이제 비판을 했던데. 네. 그러면서도 뭐 해명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나온 나경원 의원실에 했다는 답변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본질은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전원합의체 당시에 왜 그런 그 빠른 판결을 했느냐, 파기환송을 했느냐에 대해서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변론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하나는 몇 달 전에 전합 판결을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원래 그 소부 배당을 4월 22일 날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2시간 뒤에 전합체로 가져가요. 그랬죠. 그다음에 당일 날 첫 기일을 진행을 해요. 첫 합의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틀 뒤에 합의기일을 또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29일 날 선고기일을 지정해요. 즉 합의 2번, 22일 날 한 번, 24일 날 한 번 하고 바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간 심리했다는 거거든요. 이틀간 심리는. 네. 그래서 어떻게 이틀 동안 심리를 했냐? 당신들 7만 5천 쪽 어떻게 다 봤냐? 복사했냐? 복사 안 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전자문서로 봤다고 얘기했어요. 전자문서 로그 기록 봐봐라. 그때 로그 기록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문서를 다 보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 재판 연구관이 서머리 해주면 그걸 보고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네. 이틀 동안에도 충분히 심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기존의 해명이죠. 근데 어제 해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월 28일 날 대법에 소송 기록이 접수됐을 때 네. 그때부터 봤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요? 그때부터 볼 수 없어요. 시스템상. 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때부터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틀만 해도 판결할 수 있다 해서 갑자기 이틀은 국민들이 안 먹어주잖아. 누가 납득을 해요? 이틀 동안 7만 5천 쪽을 그냥 대법 그 재판연구관 서머리 보고 판결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제대로 안 봤다 기록.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자기들도 변명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변명이. 네. 그래서 갑자기 3월 28일부터 기록 접수되자마자 그때부터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 완전히 변론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틀 동안 어떻게 심리해? 그랬더니 사실 우리 한 달 봤어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고 나니까 또 따라서 거짓말을 해요. 아하. 또 따라서 거짓말을 해. 무슨 거짓말을 하냐? 그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다. 왜 전합체로 갔느냐 했더니 전합체가 원칙이다. 왜 전합체가 원칙이에요? 전원합의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례를 변경해야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네. 이런 게 하나고요. 하나는 소부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하. 2대 2로 찬반이 나뉘어서 소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건. 막 하다가 예. 안 되면 안 결국 되면 그때 하다가 안 되면 전합체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합체가 원칙이고 소부가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원칙적으로 전합체가 맞죠. 하지만 전합체로 먼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때도 대법원 갔는데 이게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선거에 영향이 없다란 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나와보니 자, 난리가 그리고 났었죠. 이렇게 돼요. 배당은 언제 할 수 있냐? 그럼 전합체나 소부로 배당은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면 답변서가 나온 다음에 배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상고했죠. 무죄가 나오니까. 그러면 검사가 상고하면 이 상고에 대한 답변서, 상고 의견서를 피고인이 받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 측이 예. 받고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이 써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써요. 답변서까지 나오면 자 적어도 상고 이유서하고 답변서를 놓고 보니까 이거는 전합으로 가야 된다. 내지는 소부에서 해도 충분하다. 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양쪽의 답변서를 주장을 언제 보고. 썼느냐 하면 4월 21일 날 제출했어요. 4월 21일. 그럼 적어도 4월 22일 이후에 그렇죠. 배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2일 날 형식상으로 소부 배당을 한 겁니다. 아하. 그래놓고 2시간 만에 전합체로 가져가요. 자, 그 다음에 어제 MBC 취재에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사건 기록을 언제 넘겨줬냐. 그러면 사건 기록이 보면 4월 22일 이후에
배당 후에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사건 그럼 기록이.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돼 대단해야 있잖아요. 돼. 예. 근데 그 기록표에 보면 옆에 이미 기록 올라가 있다. 이렇게 써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왜 의미일까요? 가져가냐고. 아. 왜 미리 가져가냐고. 음흠. 왜 배당 전에 검토하시냐고요. 음흠. 작정을 한 거지. 내가 전압으로 끌고 와서 이거 판단하겠다라는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얘기했던 이틀간도 심리가 가능합니다라는 얘기와 네.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심리했어요라는 얘기 자체가 충돌하고 있어요. 아. 이게 본질이에요. 어제 사태의 핵심은 실제로 변명의 방향이 몇 달 전과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네. 예,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고 아하. 거짓말을 계속 낳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말로써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네. 못 빠져나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어제 나왔죠. 최근 5년간 대법원이 판결까지 35일 미만이 걸린 형사 사건 중에 파기환송 등 하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이 사건 한 건뿐이다. 이게 그냥 그래도 한 건이라도 35건 30일 이내에 한 게 35건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파기환송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대법원 그 고등법원까지 나온 결론은 그냥 인용하는 것은 자 이게 그 상고 이유 네. 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한 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상고 이유에서 몇 가지만 딱딱딱 써주면 돼요. 그거 그냥 받아서 어렵지 쓰는 거잖아. 예. 알고 보면. 근데 파기환송을 하려면 파기환송의 이유를 다 써야 돼요. 예, 그거 쓰는 게 훨씬 어렵다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은 여러모로. 한 건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얘기는 이례적이고 네.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파기환송을 쓰려면 그래서 파기환송 판결문을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 예. 참 이례적인 일들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대법원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거고 대선과 가까운 시점에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판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거 어떻게 그 서류 면접 통과 안 하면 대선 출마 안 시키겠다. 자기들이 서류 면접 1차 면접관이야. 서류 면접 통과 안 하면 니들은 그 대통령을 선택할 수 없어. 네. 그렇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나? 앞으로도 다 누가 이제 검찰이든 없어졌지만은 어쨌든 기소한 다음에 그걸 계속 가지고 끌다가 대법원에서 보고 어떻게 할까 해줘 말어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책 선택권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법 자제론이 필요한 자리예요. 여기서는 사법 적극론을 발휘를 하고 네. 사법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현실에 개입하겠다라는 그렇네. 스탠스를 그렇네요. 취하다가 그 내란 재판할 때는 사법 자제론이잖아.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법 자제론을 시전하고 네. 적극적으로 정치 이런 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정치와 정당의 영역은 사법 자제론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즉 정당에서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법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당 안에서 해결하세요. 국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가도 대체로 국회 안에서 해결하세요. 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태도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돼. 특히 사법부의 독립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장면은 어디였는 줄 아세요? 내란 일어났을 때 첫 번째. 그때 보세요. 만약 내란이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김용현, 이상민 등이 짜고 쳤던 내란이 성공을 했으면 사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롯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 비롯해서 있었네요. 사법부 소위 좌파 판사들 전부 다 박성재가 이야기한 3,600명 수용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부는 어떻게 되냐? 각 지역 계엄사령부 밑으로 산하로 들어갑니다. 계엄사령관 군인들이 사법부를 지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두 번째 어디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느냐? 서부지법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현장에 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정작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자리에서는 입국 탓하고 앉아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이재명 대통령 고범 무죄가 오니까 그때는 세상의 빛의 속도로 움직여요. 예? 그렇죠. 어벤져스 나온 그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 있잖아요. 왜? 아, 어벤져스가 아니라 저기구나. 어디요? 아, 하여튼 영화의 빛의 속 플래시맨. 플래시맨. 예. 플래시맨인 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어제도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뭐 오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이게 어떻게 오해입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해할 수는 없는 일들 결국 대선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선 개입했지. 책임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뭐 몇 번 말씀하셨지만은 탄핵밖에 답이 없다 결국은. 이걸 그대로 볼 수 없다. 사법개혁. 저희들도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사법개혁은 마련하고 예. 있거든요. 조만간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정도 사이에 예. 법원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제출을 할 국민들한테 이렇게 개혁합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사법개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사법개혁도 시급하다라는 생각 어제 CCTV 공개를 보면서 확인할 네. 수 있었고